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기가 텍사스와 관련된 업데이트 및 다른 기가 팩토리의 주요 내용들도 업데이트하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포함해서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 워싱턴 탄생일로서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가 텍사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기가 텍사스의 다양한 출고장인데 이 출고장에서 사이버 트럭이 무려 80대 이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현재 초기 버전인 파운데이션 시리즈로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인기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 현재 토론토에서 열리고 있는 오토쇼에서 사이버 트럭이 갖는 관심을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오토쇼에 상당히 많은 자동차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트럭 앞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명 인기인인 레이디 가가 역시 사이버 트럭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진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며 얼마 전 확인했듯이 사이버 트럭은 중고가로 하나 기준 3억 3천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특별한 리퍼럴 프로그램을 테슬라 측에서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3만 크레딧을 사용하게 된다면 사이버 트럭의 초기 버전인 파운데이션 시리즈 인도를 45일 내에 받을 수 있는 리퍼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 3만 크레딧의 가치를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힘든데 약 3,0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약 4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400만 원을 내고 이 비싼 차량을 더 빨리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을 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욕먹을 만한 일인데 그만큼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인기가 높고 현재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경우 테슬라 측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이버 트럭의 가격이 낮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시작되자마자 만 하루가 되지 않아서 역시 모두 다 동이 나 버리는 아주 재미난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기가 텍사스에서 보았다시피 사이버 트럭이 무려 80대 이상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에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 트럭의 생산 능력도 조금씩이나마 더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기가 텍사스 같은 경우 원래부터 다양한 각도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 헤드쿼터를 기가 텍사스로 옮기기도 하였지만 조금 뒤 또 주총 이후에는 법인마저 기가 텍사스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으며 기가 베를린과 마찬가지로 공장의 확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일단 부지 자체가 엄청나게 넓고 또 일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협업이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메가팩마저 기가 텍사스 내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초로 메가팩이 기가 텍사스 전력망에 연결이 되었음을 확인해주는 사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론의 또 다른 회사인 보링 컴퍼니 터널의 시공 준비 역시 거의 준비가 끝난 상태이며 조금 뒤 보링 컴퍼니가 기가 텍사스에서 터널을 뚫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인 프란츠 씨께서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여전히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세대 플랫폼 모델2와 로보택시가 되고 이 역시 기가 텍사스에서 다양한 엔지니어들과 함께 개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로보택시 혹은 모델2 디자인이 완료가 되게 된다면은 기가 텍사스와 함께 기가 멕시코에서 생산이 되게 되는데 기가 멕시코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가 멕시코가 건설되는 곳의 주지사인 사무엘 그라시아는 3월부터 기가 멕시코 건설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격적인 생산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와 관련된 가정을 트로이 테슬레이크님께서 정리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기가 상하이,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 과거 공장들을 볼 때 처음
처음에 공장이 지어질 곳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99일, 97일, 1일이 걸렸는데 기가 멕시코 같은 경우는 1년이 조금 더 넘게 걸리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공장들보다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생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치를 공유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저가형 모델이 생산이 시작되는 곳이 기가 멕시코가 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중요성도 이후에 전 세계 전기차, 자동차 시장 자료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가 베를린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가 베를린 벌써 기차가 한 대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로 한 대가 더 4월부터 운영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기가 베를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약 12,000명 정도가 되고 대부분의 분들이 베를린에서 기가 베를린으로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기차가 하나가 더 추가됨으로써 전체적인 교통 체증도 줄이고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성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밖에 엄청난 자료가 X를 통해서 공유되었습니다. XILL님께서 공유해주신 전기차 시장의 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각 브랜드별 본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국가를 나눈 자료이고, 매년 전체 국가별 생산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 브랜드별로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사실 거의 테슬라가 독보적인 모습을 2021년도에 보여주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두 개의 칼럼을 혼자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칼럼에는 BYD, 그 다음 칼럼에는 중국의 다른 다양한 기업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또 기타 다양한 국가를 묶어 놓은 것에 현대와 기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 테슬라가 독주를 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전히 테슬라가 독주를 하고 있지만 특히 BYD의 성장세가 엄청나고 또 중국의 다른 기업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판매량 대수 기준이기 때문에 매출 기준과는 또 차이가 있지만, 일단 단순하게 판매량으로 봤을 때 중국이라는 단일 국가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BYD 같은 경우 이 성장세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다만 테슬라와 BYD 전기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입니다. 테슬라의 반값 정도 혹은 그 이하의 전기차가 BYD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차량을 판매하는 테슬라와 BYD의 저가형 차량은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만 테슬라가 모델 2를 만들게 된다면은 이것보다 더 가파르게 훨씬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 저가형 전기차에 엄청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원래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자동차 제조 강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으로 봤을 때는 거의 테슬라 단일 기업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연도가 대부분이었고, 이 성장세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지만 역시 테슬라나 중국과 비교하면은 아주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한국 뉴스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전기차 시장에서도 현대 기아가 엄청나게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판매 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 한국 기업도 잘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판매 대수에서 상당히 많이 낮은 수준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다음 자료는 2022년에서 2023년 판매량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역시 테슬라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테슬라에 못지않은 혹은 더 빠른 성장세를 BYD에서 보여준 게 2022년과 2023년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세의 비결이 바로 저가형 차량이었고, 그 저가형 차량에 진입하는 게 바로 테슬라의 모델 2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 사실 이 두 기업을 제외하고는 절대적인 판매량이나 성장세 면에서도 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자료는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연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역시 주요 판매사를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여전히 테슬라와 BYD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판매하고 있는데, 모든 제조사에서 아주 가파르게 전기차 판매량이 대부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즉 그 다음은 테슬라와 유럽의 주요 제조사 BYD 그리고 다른 중국의 제조사들의 판매량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또 비슷하게
중국이 유럽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또 BYD와 테슬라의 아주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테슬라와 또 한국을 포함한 기타 다른 국가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테슬라가 연간 40%, 38%로 성장하며 여전히 빠르게 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인 이 하늘색 같은 경우 기아와 현대를 합친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늘색 바인데 현대 역시 전기차 판매량이 점점 더 전 세계에서 커나가고 있고 특히 2022년 같은 경우는 거의 50%에 가깝게 성장하였고 2023년도는 조금 성장폭이 줄어들어서 25%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공을 들여서 만든 자료임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상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입니다.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의 판매를 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자료이고 2023년도에 테슬라 대비 점유율이 2022년도에 테슬라 대비 점유율보다 떨어진 기업들은 붉은색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테슬라의 점유율 대비 떨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바로 BYD입니다. 저가형 차량을 통해서 아주 가파르게 판매량을 키워나갔기 때문에 테슬라 점유율 대비 또 더 상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 이 붉은색으로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에서 각각 어떤 기업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전기차 시장이 어떤 판도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정말 훌륭한 자료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GM에서 중국과 미국에서 몇 대를 인도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놀랍게도 2017년도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차량 인도가 일어났고 그 다음부터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꾸준하게 줄어들며 이제는 미국에서 중국보다 더 많이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중국의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GM이라는 큰 회사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인데 이제는 그 트렌드가 내려가서 중국에서 많이 못 팔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아주 빠르게 커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비슷하게 폭스바겐에서 판매량을 본다 하더라도 중국이 유럽에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1월 달에 판매량이 급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자동차 산업에서 모두 다 일관되게 볼 수 있는 계절성입니다. 1월 달에는 차량 판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달인데 매 1월마다 또 테슬라에게도 왜 차량이 많이 안 팔렸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이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메이저 내연차를 제조하던 기업에서도 중국 시장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건데 그 중국 시장이 원래는 여러 명이서 내연차를 팔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중국이 내부적으로 전기차를 아주 가파르게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중국 시장 안에서 어떤 브랜드가 많이 팔렸는지 전기차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역시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성장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 번 봤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인 게 프리미엄 비싼 차량인데 중국인들이 비싼 거 정말 잘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거는 저가형 차량이 나왔을 때 얼마나 크게 뒤집어질 수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역시 엄청난 자료입니다. 이게 어떻게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워낙 뛰어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유럽에서 2022년과 2023년 어떤 차량이 얼마나 팔렸는지 또 1년 뒤에 성장률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북유럽 같은 경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하이브리드는 뭐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3년의 판매량을 2022년과 비교하게 되면은 전기차에서 21.5%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노르웨이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아주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 오히려 다른 종류의 차량과 비교했을 때 그 하락폭이 가장 낮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스웨덴에서도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으며 유일하게 전기차의 판매량만 성장하였고 다른 종류의 차량들은 판매량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북유럽이 아니라 이제 다른 독일이나 영국 같은 국가로 가게 되면 다른 트렌드가 목격되게 됩니다. 여전히 내연차가 상당히 많이 판매되고 있고 그 다음이 하이브리드가 판매가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장률까지 본다 하더라도 하이브리드의 성장률이 전기차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기차가 미래가 아니라 하이브리드가 미래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내연차 제조 강국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런데 내연차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번 설비 투자를 하면은 최소 10년은 돌려야지 뽕을 뽑는 건데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내연차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공장의 자산 가치가 원래는 엄청난 플러스였는데 단순하게 0이 되는 게 아니라 고철로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이미 벌써 만들어 두었던 이 공장들, 내연차를 만들기 위한 공장들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기차라는 엄청난 흐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하이브리드가 되는 것이죠. 전기차로 조금이나마 바꾸면서 기존에 투자해 두었던 막대한 금액의 공장, 설비들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하이브리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연적으로 하이브리드의 효율성은 낮을 수밖에 없지만 너무나 큰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전기차로의 전환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이브리드의 본질은 이렇게 자동차에 말을 달아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코 더 효율적일 수 없지만 과거 투자금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가 하이브리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에서 또 판매량과 관련해서 과거 중국 내 판매량과 비슷한 여러 가지 퍼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첫 번째 달에 판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도 베를린에서 먼 도시부터 혹은 먼 국가부터 인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도를 하기 위해서 운송에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같은 분기 내에 인도를 시키기 위해서 가장 거리가 먼 국가부터 우선순위를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분기 첫 번째 월에는 인도량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함께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가 또 중요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소셜미디어 회사와 공모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검열한 혐의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여기서 큰 승리를 거뒀다라는 내용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론 같은 경우 이 검열의 위험성을 아주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본인을 대상으로 검열이 진행되고 있고 또 이 검열로 인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이 검열의 위험성을 잘 모른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 번 많이 보았지만 이게 하나의 프로파간다의 공식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 속에 분노나 공포를 유발하거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면 굶중 심리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 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실관계와 떠나서 원하는 내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전해주게 되면 사람들이 양떼로 변해서 아 진짜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와 반대된 이야기를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된 내용이라도 다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이상한 일들이 매일마다 벌어지고 있고 테슬라와 관련해서도 매일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 또 X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이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X를 통해서 프로페서 테슬라 님께서 공유해 주신 내용입니다. 일단 왜 이런 기사가 나왔지라는 의심을 항상 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공유해 주셨고 또 테슬라 하면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맨날 불나서 위험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많이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서 살펴봤던 프로파간다의 희생양이자 양떼 속 양이 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정말 화재가 많이 날까? 화재 발생 비율과 관련된 자료도 있지만 이 자료 같은 경우는 화재 위험 때문에 리콜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많은 브랜드 중에서 유일하게 테슬라만 화재 위험과 관련해서 리콜이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차량 하면은 그 불나는 차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주변에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프로파간다가 이처럼 무섭다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이죠. 또 이거는 차량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제 4가지 종류의 다양한 차량들이 있는데 어떤 차가 가장 깔끔한지 또 어디가 경쟁력이 있을지는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테슬라에서 파워월 3 출시를 공식적으로 공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공지에 일론이 추가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파워월 3 같은 경우 30kW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이 30kW면 일반 가정집에서 에어컨디션과 헤어드라이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전력이기 때문에 정전이 난다 하더라도 일반 가정집에서 아무런 영향 없이 전력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에너지 상품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루시드 CEO 같은 경우에는 6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추가 보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일론과 똑같은 페이 패키지를 받게 되었다면 돈 한 푼도 못 받고 몇 년간 있었을 텐데 이 피터 같은 경우는 2022년도 회사가 엄청난 적자가 나고 있을 때 379밀리언이라는 샐러리를 벌써 받았고 이제 6밀리언 달러는 또 새로운 차량을 출시했다고 보너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참 엄청난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일론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상승하고 회사의 실적도 올라갈 때만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성과를 이뤄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델라웨어 법원에서 못 받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루시드라는 기업에서는 돈을 맨날 까먹고 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 현금은 말라가고 있는데 CEO는 엄청난 현금 보따리를 받아가고 있고 본인의 주식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X같이 뭐 트위터를 통해서 프로파간다를 제거하기 위해서 판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프로파간다의 영향으로 온갖 욕이란 욕은 일론이 다 먹죠. 너무나도 대비가 되고 참 재미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